근데 갑자기 이 부인이 베트남 시골 굉장히 싼 값에 땅을 살 수 있다. 그래서 3,500만 원, 4천만 원을 또 부인에게 줘서 땅을 샀어요. 근데 그 땅에 대해서 부인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호치민까지 갔는데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이 베트남법에도 국제법에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혹시 현지 여성을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되거나 알게 됐는데 자기네 시골 근처에 땅을 사자. 외국인 명의로는 땅을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태국도, 베트남도, 라오스도. 조금씩 허용해요. 조그만 콘도, 원룸, 요런 뭐 오피스텔에 한해서는. 근데 그것도요, 나중에 끝물에 가서, 끝판에 가서 권리를 따지게 되면요, 우리 한국인은 모두 뺏겨야 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땅 사자는 거에 뭐 임야 사자는 거, 대지 사자, 집 올리자 이런 거에 절대 현혹되지 마시옵소서. 그냥 아예 그분들한테 기증할 생각이다 하면 그냥 하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나중에 권리 주장할 수 없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뒤에 배경 좋죠? 2월 2일, 2022년 2월 2일 2시 22분이 되면 2가 땡땡땡땡땡땡땡 이라는 숫자가 둘이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좋은 행운이 마구마구 몰려오는 그런 날들이 2022년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삼각대도 안 갖고 오고요, 짐볼도 안 갖고 나왔는데 지금 나무에다가 카메라를 걸었어요. 바람이 좀 불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얘기하다가 카메라가 떨어진다 그러면 제가 받으러 뛰어가야 됩니다. 뒤에 탈로왕 사원 광장입니다. 제가 어저께 이렇게 우리 아버님, 어머님한테 절을 했잖아요. 아버님은 불교 신자, 양산 통도사를, 동네 범어사를 부산에 계시면서 많이 섬기셨고, 저희 어머님은 기독교 아주 새벽 기도로만 살아가시던 권사님이셨는데, 그 군인들 가정이 옛날에 보면요, 근무 배속지에 따라서 부인이 따라가는 경우가 있고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떨어져 산 세월이 많다 보니까 저희 부친이 조금 바람도 피우셨어요. 그거 뭐 부인 안 합니다. 근데 전 그거 부끄럽게 생각 안 합니다. 뭐 남자로서 그럴 수도 있죠. 대신에 뭐 자녀들 학비 다 대고 대학까지 가르치고 아버지로서 의무를 다 하셨으니까요. 국가에 충성하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절을 한 것을 보고 저도 기독교인이었단 말이에요. 왜 기독교인이 절을 하냐, 왜 제사를 지내냐, 조금 책망성으로 이야기를 주신 우리 저를 좋아하는 구독자님이 계셨는데요. 외국에 나와서 살면서 종교하고 정치는 담을 쌓고 살거든요. 그 나라 정권은, 우리나라의 정권은 여가 되든 야가 되든 비난하지만 정부가 딱 쓰고 나면 정부는 비난하지 않거든요. 그게 제 주관이고 소신입니다. 제가 절한 것을요, 제가 뭐 기독교인이었다고 해서 왜 우상 숭배했냐, 조상을 우상으로 본다는 건 조금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 술, 담배를 금하죠. 미국에 제가 샌프란시스코 옛날 투어 갔을 때요, 샌프란시스코 그 오래된 몇백 년 된 교회 담장 밑에서 설교 끝나고 나서 예배 끝나고 목사님하고 장로님들, 성도들이랑 같이 담배 피우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나름 검색을 해보니까요, 130년 전에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이제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공부를 가르쳐 주고 살 수 있는 생계의 수단들을 계몽하고 개화시킬 때, 이거 박서방이 예배 드리는데 곤방대에 담배 물고 들어와서 담배 뻐끔뻐끔 피면서 예배 드리고, 막걸리 술 찌개미 먹고 와가지고 술 냄새 펄펄 나고 예배 드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안 되니까 그걸 싹 금했던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성경 어디에도 담배술, 뭐 몸에 해악한 것은 뭐 몸에 넣지 말아라라는 말씀은 있지만, 그래서 유럽이나 미주 쪽 가면요, 기독교인들 담배술 다 합니다. 종교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제 외국에 나와서 내 자식들이 못하는 부모님을 향한 사랑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댓글에 왜 얼굴도 안 본 여자들에게 송금을 해주냐. 근데 그 화상챗에 걸려들면요, 뭐 현지에 있는 뭐 유튜버라든지 현지의 지인을 통해서 여성을 소개받아 갖고 번역기 통해서 메시지하고 영상통화 하다 보면 갑자기 뭐 자기가 뭐 며칠 뭐 어디를 갔다 와야 된다, 앞으로 20일 이상 당신과 통화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럼 뭐 아버지가 아프다, 삼촌이 아프다, 이모가 아프다, 뭐 온갖 친척들이 뭐 우한을 만나가지고 돈이 필요한 거로 이야기를 하니까 한국인 정서상이 그것을 안 보내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오늘 그 모 방송국의 제보자라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베트남 아내를 모시고 와서 결혼하고 아기까지 낳고 3년 이상을 살고 한 달에 300~400만 원 되는 벌이를 모두 그 부인에게 맡기고 자동차까지 할부로 사줘가지고 할부금 내주면서 베트남 부인이 한국 승용차 가지고 다니는, 진짜 그 잘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게끔 해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인이 출장 갔다 오니까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의 집안에 있던 통장에 뭐 4~5천만 원 통장 잔고 있던 통장도 사라지고요, 뭐 차량 할부금, 뭐 대출금, 하다못해 집안에 가스요금, 전기요금까지 못 나서 끊겼어요. 그 방송국에서 이제 그분을 취재하면서 그 신부가 호치민에 있다는 걸 알고 호치민을 갔더니 그 엄마도 딸을 숨기고 아버지도 모른다고 하고 오빠들도 자기네들은 관련이 없다고 하고, 그 호치민 어디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부인을 만났는데 나는 한국 신랑과 할 이야기가 없다, 정말 보고 싶지가 않다, 취재 거부를 합니다. 근데 이분은 전 재산을 거의 1억 8천에서 2억 원 정도 전 재산을 다 베트남 부인을 믿고 올인을 밀어 넣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한테는 10전동권 이제 노숙자가 될 형편에 놓여서 호치민까지 방송국의 도움을 받아서 갔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시리에 차서 돌아온 그 모습을 방송에서 보면서 이게 바로 국제결혼의 아주 비극적인, 상투적인 방법에 속은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요, 국제결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모든 경제권을 다 넘겨줘서도 안 되고요. 근데 그 여성이 주장하는 게 있어요. 그 자기가 베트남에 통화를 자주 하니까 한국 신랑이 남자가 있는 거를 의심해서 자기를 두들겨 패고 폭행을 했다. 그 취재 방송국에서 그 피해자분 남자 신랑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베트남 현지 부인을 때린 적이 있냐 없냐. 전혀 때린 적이 없답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베트남 여성이나 필리핀 여성들이 한국 남성과 살다가 확 쪽박을 깰 때 핑계 잡고 나오는 게 그거예요. 때렸다, 소리 질렀다, 밀어서 머리를 부딪혀서 뭐 머리에 혹이 났다, 뭐 목에 상처가 났다, 그거를 이유로 나중에 자기의 도망갔던 행위와 배신 행위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한국 남자들이 옛날부터 보면 인정이 많잖아요. 가부장적이긴 하고 경제권도 돈 벌어오면 부인한테 탁탁 갖다 주는 그 버릇이 있어서 동남아 여성들이 참 한국 남자들을 선호하는 건 사실인데요, 한국 여성 대하듯이 베트남 여성이나 필리핀 여성 다문화 가정 꾸리실 때 꼭 참고를 하셔야 돼요. 어휴, 바람이 많이 불어요. 지금 카메라 떨어지면 주스러 가야 됩니다, 바로.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제보자라는 프로그램, 아마 여러분들 보세요. 2016년에 제보자라고 검색하면 그 영상이 나오는데 28분짜리였는데 참 마음이, 제가 그런 것을 너무 잘 알고 지켜보고 들은 이야기가 있고 제가 유튜브에 늘 주장하는 게 그 내용인데, 그 영상을 보는 순간 내가 이야기하고 알리는 이 영상을 멈추면 안 되겠다.
이제 뭐 구독자가 1300명 정도 와 있고, 한 번 영상 올리면 뭐 조회수가 1000회 정도밖에 나오지 않지만, 이것을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구독자도 2만 3만 되고, 보시는 분들도 10만 뷰, 20만 뷰, 많은 분들이 보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다음에 다문화 과정을 이루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었던 거죠. 그리고 뭐 전부 그런 건 아니에요. 다문화 과정을 아주 이상적으로 꾸미고 잘 사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요, 정말로 같은 시간을 오랜 공간, 같은 공간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신 분들이에요. 서로를 잘 모를 때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결혼은 최소한 오랜 교제 기간과 함께하는 사연들과 사람 사는 냄새, 그 생각을 해보세요. 나이 많은 5, 60대 남성과 결혼하는 20, 30대 여성들이 무엇을 생각하겠느냐. 그래서 기브앤테이크 줄 만큼은 주시되 한꺼번에 돈을 맡기고, 통장을 맡기고, 집문서를 맡기고, 자동차를 사주고, 그렇게 해서 그녀의 기분이 좋아져서 서비스가 틀려진다 하더라도 우리 한국 남성들이 똑똑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인터넷 아프리카 채팅 사이트라든지 각종 국제 결혼을 도울 수 있다는 SNS 계정에서의 채널로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은요, 거의 믿지 마세요. 그리고 현지 여성들과 유튜버가 같이 나와가지고 정말 뭐 따뜻한 여성인 것처럼 이곳에 오면 금방 행복의 무지개 레인보우가 쫙 내 뒤에 아우라로 뜰 것처럼 하는 것들에 속지 마세요. 분명한 것은요, 오셔서 직접 보고 만나시고 직접 판단하고, 그리고 사랑 이야기를 써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동남아 유튜버 영상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한 영상이 많이 올라와요. 예쁜 여성들 아르바이트 비용 하루에 뭐 20불 30불 주고 써가지고 굉장히 친절하고 따뜻하고, 진짜 오면은 금방이라도 내 품에 안겨줄 듯한 그런 여성들이 연출하는 것에 속지 말라는 것이고요. 또 그것을 찍어대면서 조회수, 유튜브 수익 생각하고, 또 그 사람들이 오면 각종 뭐 대행비라든지 하루 일 봐주는 경비라든지 소개비를 받고 행동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요. 2월 2일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신년일에서 좀 좋은 얘기, 아름다운 얘기, 믿음이 가는 얘기, 사랑과 어떤 따뜻함을 주는 얘기를 하면 좋은데, 제 닉네임 자체가 히트맨이잖아요. 히트맨은 저격수예요. 킬러란 뜻입니다. 그래서 구독자가 빨리 안 누나 봐요. 닉네임이 재수가 없어가지고. 그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주변에 많이 좀 제 영상도 알려주시고 그러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야, 이거 찍는데 카메라가 바람에 안 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냥 찍으려고 나온 게 아니고요. 반바지 입고 계란 사러 나왔다가 라미가 여기 공원에 한 바퀴 돌렸대요. 집에만 있다 보니까 답답해서. 그래서 갑자기 영상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